네, 마켓 이슈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ECB 측에서 통화정책회의, 일단은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준희 앵커, 그간 소식 좀 잠시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ECB에서 일단 통화정책회의가 끝났는데 이전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어제 장 시작할 때 벤 버냉키 전 미국 연준 의장의 발언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ECB가 미국처럼 양적 완화를 대규모로 확대하기에는 어렵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해서 기대감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오늘 MTN의 김정은 연구위원 모셔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ECB에서 무언가 대책이 당장 나오기보다는 드라기의 발언을 통해서 시장은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어 할 거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얼마만큼의 금액으로 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확인하고 싶어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까지 언급이 되었다면 저는 오늘 시장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역시 오늘도 말잔치로 끝나긴 했죠. 그렇지만 주목해 볼 만한 것은 ECB 전 위원들의 만장일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국채 매입하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채는 이제 스스로 발행하고 시장에서 유통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중소기업들의 회사채와 같은 정말 취약한 자산들까지 ECB가 매입해주면서 약간의 모럴 해저들을 끼고 가더라도 정말 부양책을 시도하는 것이냐. 이러한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될 텐데 만약에 그런 양상까지 가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 얘기했던 ABS 매입 정도 이 정도로 그친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과 연계지어서 한번 본다면요. 그간 유럽계 자금 이탈이 우리 시장에서 좀 눈에 띄었잖아요. 네. 이번 이슈로 인해서 그들의 발길이 다시 돌릴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은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달러를 향해 가는 글로벌 자금의 흐름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유로 계속 약세입니다. 그래서 유로와 함께 지금 엔화, 호주 달러, 대부분의 달러를 대비해서 움직일 수 있는 6개 글로벌 통화가 모조리 폭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글로벌 자금의 동향,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이 역시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외국인들의 최근의 매수 강도를 보시면 매수 강도가 과거에 저점을 기록했던 수준만큼 낮아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매도의 압력은 줄어들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또 최근에 발견되고 있는 것이 외국인들이 지수에 대한 매도 압력은 줄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매도 압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지수 전체에 대한 매도 압력은 분명히 줄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보여지지만 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매도 압력 자체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좀 길어질 가능성이 아까 환율을 보시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글로벌 펀드 플로우를 보니까 지금 현재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면 선진국 채권으로 돈이 쏠리고 있고 주식도 여전히 선진국 쪽으로만 쏠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또 특히 북미 쪽으로만 쏠리고 있다는 현재 관점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돌아오기 위한 선제 조건은 ECB에서 돈을 투입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즉 미국 달러의 약세가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결부되어야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중국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앞서서 중국에서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률을 촉진하기 위해서 소비를 더욱더 늘리겠다, 혹은 인프라 투자를 강화한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샤오미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2015년쯤에는 기업 공개를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들을 의미하는 시사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샤오미 IPO라고 일단 보고 있거든요. 샤오미 IPO가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느냐, 이렇게 상장하면서 기업 공개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자신들을 세상에 명확하게 알릴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IPO를 상장하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공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적도 공개해야 되고요. 회사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주요 이슈들을 모두 만천하에 공개해야 됩니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장부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 알리바바의 경우를 보고 중국에 상장하기보다는 글로벌 증시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시장의 본격적인 진출의 신호탄을 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분기 이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를 비교해 봤을 때 삼성만 줄고 중국 업체들은 모두 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삼성 스마트폰의 현 주소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에서 또 하나 눈에 띄고 있는 건 다른 기업들도 대부분 글로벌 시장의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글로벌 펀드 내에서 자산 배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종목군들의 상대적으로
포션을 줄여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에게는 조금 부정적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미국 기업들이나 중국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을 발굴해서 자신들의 이미 이 둔화된 성장성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 보시는 대로 뭐 페블 스위치라든지 구글이 인수한 이 온도 조절 장치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웨어러블 기기들 이런 것들이 처음에 스타트업에서 시작했다가 이제는 뭐 중견기업으로 발전하고 이것들이 또 대기업으로 인수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도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을 잘 잡거나 스타트업 기업들을 육성하는 흐름들을 보여야 되는데 일부 통신사를 제외한다면 이런 것들이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좀 중국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건 그나마 기술 격차가 나는 건 IT 분야 쪽인데 IT 분야 쪽에서도 중국이 이렇게 자금 측면에서는 IPO를 통해서 수혜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통해서 계속 무언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대부분의 기술에서 중국과의 아직까지 IT 부분에선 기술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M&A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인수함으로써 그 격차를 빠르게 줄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금적인 측면에서는 글로벌 증시 IPO를 통해서 꾸준하게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국내 IT 기업들의 조금 더 분발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 기업들은 날이 갈수록 자신감이 붙어간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도 좀 더 적극성을 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배당 지수 편입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게요. 일단 수익률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KTNG, SK 또 정유주까지 갖가지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 종목군 지금 접근하기는 좀 늦은 건가요? 단기 관점에서는 아마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 배당 지수라고 하는 게 배당을 1년 받고 끝내는 사람들 혹은 배당 기간에 그러니까 9월, 10월 달에 배당주들의 수급이 몰릴 때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배당 지수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당이라고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시장 금리 대비해서 높은 배당을 주는 종목을 장기 투자해서 그 배당 금액도 그대로 모두 주식에 투자했을 때 향후 이게 스노우볼처럼 수익이 늘어날 수가 있고 주식의 비중도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당 지수는 장기 투자자에게나 의미가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렇다면 해당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냐? 장기 투자자에게 물론 바람직하겠죠. 그런 펀드에 드는 것도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단기 투자자들 입장에 있어서는 전혀 이제 관심 없는 대상이다. 그리고 목표 수익률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 투자자들은 지금 차라리 화려하게 불꽃을 피우는 뭐 낙폭과대주들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장기 투자자,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는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일종의 돈을 굴리는 측면에서 배당금을 다시 주식에 재투자한다라는 전제하에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의 대상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게 제일 급선무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 배당주들에 뛰어드는 게 좋겠지만 단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낙폭과대주들로 트레이딩을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네.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이슈들을 일단 모두 다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네, 국내 시장 선 전략으로 이어갑니다.